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분 세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8번 학습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학습지 오른쪽 위에다가 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이라고 적어 보시고,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네, 지난 시간에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미분계수. 그리고 이 미분계수의 다른 이름은 순간변화율이라는 이름도 있었죠. 순간변화율. 자, 그리고 이 미분계수의 기호를 어떻게 썼었죠? f라는 함수의 a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렇게 요 다시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써서 f 프라임 a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이것을 구하는 식은 리미트, 극한. 자, 먼저 첫 번째 식은 평균 변화율에서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냈을 때, 그때 평균 변화율식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빼기 fa. 자, 이렇게 생긴 평균 변화율을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는 이런 극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있는 이 a 플러스 델타 x를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준 식이 또 있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 식을 이용해서 미분계수 많이 구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보면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fx-fa.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서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배운 이 미분계수는 이렇게 생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자,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서의 미분계수 정의를 배워보았는데, 자, 오늘은 이 미분계수가 가지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오늘의 학습 목표 여기다 적어보고 시작할게요. 학습 목표. 오늘의 목표는 이 미분계수의 또 다른 의미, 미분계수의 또 다른 의미 중에서 기하학적인 의미, 기하학적 의미를 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하학적 의미가 무슨 얘기예요? 기하라는 거는 도형을 의미하죠. 함수를 다룰 때의 도형은 뭘 의미하냐면 그래프 위에 있는 뭐 직선, 곡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래프와 관련된 의미가 있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55페이지에 있는 내용 지금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길 바라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같이 따라와 보세요. 읽어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프에서 미분계수의 의미를 알아보자. 자, 그래프에서 의미를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바로 기하학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 자주 했으니까 이제 익숙하죠. 자, 그리고 이것은 곡선 y는 fx 위에 두 점,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읽고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fx에 까만색 선으로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p라는 점은 여기 a라는 점에서 fa, 즉 p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 나와 있듯이 a, fa. 그 다음에 q라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 f,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 pq는 fx 위에 점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균 변화율 뭐라 그랬었죠? 이렇게 두 점에서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평균 변화율인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바로 이 직선. 이 P랑 Q를 지나는 이 빨간색 선 보이죠? 이 직선의 바로 무엇이다? 기울기다 라고 할 수 있죠. 왜?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직선에서 두 점을 잡아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정의했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이 평균 변화율이 결국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점으로 이렇게 변화할 때 그 평균 변화율이 결국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 내용 전에 평균 변화율 배울 때 한번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서 우리는 미분계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미분계수는 뭐였어요?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란 이렇게 생긴 이 평균 변화율에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점 P를 일단 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분계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기 델타 x, 즉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요. 왜? 요 평균 변화율에서 이거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게 미분계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내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이 델타 x를 점점 줄여서 a 플러스 델타 x를 a 쪽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하는 거는 바로 이 점 q. 이 점 q는 델타 x를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진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 q가 점점 움직이겠죠. 어떻게? 이 델타 x가 점점 줄어들면 요만큼 줄어들면은 요 점에서 여기 요 점 q가 요쪽으로 이렇게 한번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직선, 이 PQ라는 이 직선은 어떻게 변했어요? 여기 있는 원래 있던 이 직선에서 기울기가 살짝 내려왔죠. 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점을 이렇게 변화량을 0으로 줄여가면서 점을 이렇게 옮기고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옮기고 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L이라는 직선 있죠? 이 빨간색 선인 이 L이라는 직선까지 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 Q가 점점점 이렇게 변화량을 줄여가면서 이 X값이 A로 가까이 갈 때 그럼 Q는 점점점 이 P라는 점에 가까이 가겠죠. 이렇게 P라는 점으로 가까이 가면서 이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결국 어디까지 오느냐? 이 P라는 이 점에 완전히 딱 접하게 되는 요 선까지 딱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읽어보면 자,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보내면 이 점 q는 곡선 y는 fx를 따라서 점 p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아까 설명했죠? q가 점점점 변화량을 줄여가면은 p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가까워지고 직선 pq는 이 직선 pq는 점점점 기울기가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오게 된다. 바로 이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요거 평균 변화율의 극한 자, 이것이 되는 이 직선 L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였죠? 평균 변화율의 x 변화량을 0으로 보내는 극한. 바로 얘가 미분계수죠. 자, 이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되는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뒷면에 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자, 이때 이 직선 L 완전히 P로 가까워지는 그림에서 아까 P로 가까워졌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점 Q가 점점 P로 가까워지면서 생겼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쭉쭉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 L이라는 직선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잖아요. 이 직선 L이 바로 이 점 P를 지나는 접선이에요. 접선.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 알고 있죠? 점 P라는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직선 L을 곡선 이거 위에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이라고 불러주고 이 점 P를 이 접선의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접선, 접점. 자, 그리고 따라서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었던 지금 여기 다시 오면 지금 이렇게 점 Q가 점점 P로 가까이 오면서 생긴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만들어졌던 이 직선 L. 자,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생각해 봤을 때, 즉, 이 평균 변화율을 점점 변화량을 줄여서 극한으로 보내줬던 요 값을 생각하면 바로 이 직선 L의 기울기가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얘가 결국 뭔데? 이게 미분계수인데 이 미분계수가 결국 뭐와 같다? 바로 이 직선 L의 기울기와 같다 라는 겁니다. 왜? 이 값은 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변화량을 줄여가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울기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 직선 L의 기울기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미분계수는 이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요 f'a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인데 그 기울기가 어디로 가니까 접선의 기울기까지 가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와 요 미분계수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곡선 이거 위에 점 P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결론은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 서로 같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곡선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미분계수는 곧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내용 학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학습지에 교과서에 있었던 그림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에서 자, 그림 보면서 빈칸 채워봅시다. 자, 이 그림에서 지금 빨간색 선은 이 PQ를 지나는 직선이죠. 이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요것은 이 곡선 위에 두 점 바로 뭐와 뭐? 바로 P와 Q죠. PQ 점의 좌표 적어봅시다. P는 A, FA. 그 다음에 Q는 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 자, 이렇게 생긴 PQ를 지나는 직선 PQ의 뭐와 같다라고 했었죠? 기울기와 같다라고 했었죠. 뭐가? 평균 변화율이 곧 기울기였어요. 직선의 기울기. 자, 그런데 이 평균 변화율을 점점점 어떻게 이 x의 변화량을 0으로 가까이, 즉 이 값을 a로 가까이 보내면서 어떻게 해줘요? 그러면 극한을 구해주면 네, 미분계수가 나오는데 그 미분계수가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했을 때 점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점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이 점 P를 접하는 요 직선까지 오게 되는데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와 같더라? 이 미분계수와 같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 적어보면 자,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바로 요 값이 뭐예요? 미분계수죠. 미분계수. 자, 이 미분계수 f'x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여러분 여기 뭐 빠졌다. 중요한 거 빠졌죠? 여기 리미트 적어주세요. 리미트 여기 델타 x 0으로 보내는 거. 자, 이거 꼭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 생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것은 곡선 이거 위에 점 이거에 접하는 뭐와 같다고요? 네, 여기 중요합니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를 점점점 이렇게 극한을 보내주는 것이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오더라? 접선의 기울기까지 오더라. 접선까지 오더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 미분계수를 해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기서 한꺼번에 적어봅시다. 미분계수 F'A는 뭐와 같다고요? 자, 곡선 뭐였어요? 그래프 Y는 fx. 자, 이거 위에 점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죠? 어떤 P라는 점 A, FA 지금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A에서의 점 이 P라는 점 이거에서 자, 여기에서 뭐 하는? 접하는 뭐와 같다?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 미분계수가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 바로 뭐다? 이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들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하, 그 점에서의 뭘 구해라? 미분계수를 구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문제 보시면 이제 예제 3번 봅시다. 자, 요 곡선 위의 점 이거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어머, 접선의 기울기 아까 뭐라 그랬죠? 접선의 기울기는 뭐와 같다? 네, 미분계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미분계수. 자, 이 미분계수와 같은데 점 어디에서 1,2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어디에서의?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줘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구하면 되는 것이냐? 바로 근데 뭐 기호로 쓸 수가 없네요. 지금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바로 미분계수 구하는 식으로 해봐야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리미트 뭐 x 1로 보낼 때 x-1 뭐 fx-f1 요런 식 적고 싶었는데 지금 f라는 함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바로 요 식으로 적어 볼게요. 즉
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 구하는 거니까 미분계수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지난 시간이라고 했을 때 적어놨던 요 두 가지 공식 있죠? 이 중에 선생님 요거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계산이 쉬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요걸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리미트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x를 1로 보낼게요. 그리고 x-1이 분모고 그 다음에 분자는 요 곡선이니까 요 함수겠죠? 이걸 fx라고 두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즉 x제곱 플러스 x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이 1에서의 함수값 2잖아요. f1 자, 근데 F1을 굳이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해도 되지만 여기 지금 이런 접선의 기울기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문제에는 바로 요 2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바로 요게 값이 뭐예요? 아니 그냥 적자. 얘를 fx라고 한다면 요 2라는 값이 결국 뭐예요? f1이죠. 왜?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2니까 1,1을 이 곡선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활용해 주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빼기 2라고 바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극한값 구해보면 요 분자에 있는 거, 요거 인수분해 될 것 같죠? 인수분해 하세요. 하면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겠다. 네, 약분하고 자 리미트 x 1로 보내고 x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얼마? 3. 그래서 따라서 기울기는 3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접선의 기울기는 곧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이 미분계수 구할 때 여기 함수값이 필요한데 접선의 기울기 문제에는 함수값이 주어져 있다. 요거 참고해서 이제 문제 6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문제 6번 볼게요. 자, 다음 곡선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계속 구해보라고 했죠. 자, 일단 잠시 멈추고 여기 문제들 보시면 우리 학습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거든요. 자, 여기 문제 보니까 문제 6번도 결국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문제고 여기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교과서에 없는 문제예요. 여기 문제 좀 더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얘도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문제 6번까지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걸 맡겨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 풀어가지고 학습지 검사할 때 잘 검사를 받으시길 바래요. 자, 이런 문제 6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요 점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구해라. 뭘 구해라? 네, 미분계수 구하라는 문제예요. 미분계수 어디서의? 요 점의 x좌표 요 1에서 여기는 어디서? 이번은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이것의 미분계수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공식 그대로 쓸게요.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 자,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x를 1로 보냅니다. 그래서 분모 x-1이고 분자는 여기 있는 이 식 이거 그대로 fx라고 둔다라고 생각하면 요 식에서 그 다음에 f1을 빼줘야 되는데 f1 어디 있다라고 했죠? 요 함수값 바로 나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자, 먼저 식은 얘고 그 다음에 빼기 1에서의 함수값 4죠? 4. 그래서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분자는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해서 극한값을 구해내시면 돼요. 네,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요? 네. 2, 1, 1, 1 해서 x자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려면 여기 밑에 마이너스 1 있어야겠다. 네, x-1과 2x 플러스 1이네요. 약분해주고 밑에다 적자. 리미트 x1로 보낼 때 2x 플러스 1이니까 대입해주면 3. 얘도 3의 기울기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 2번도 같이 연습할게요. 자, 2번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야겠죠.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그리고 분모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함수식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5죠. 5. 그 다음에 리미트 x 마이너스 1 분자를 계산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우리 풀려면 즉 극한값 구하려면은 인수분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3차식이네요. 3차식 인수분해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거를 여기다 좀 활용해 볼 건데 쉽게 하는 방법
뭘까요? 네. 선생님은 조립제법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 3차식 있는데 물론 인수분해가 눈에 확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 극한값 반드시 존재하긴 할 거거든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분모를 1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즉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아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으로 갈 거예요. 그 말은 즉 마이너스 2에 대한 요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인수로 얘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모에 있는 이 x 플러스 1이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분자에서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즉 얘로 x 플러스 1 어쩌고로 인수분해가 돼야 얘가 약분이 가능한 거니까 x 플러스 1을 얘가 인수로 가짐으로 조립제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오른쪽에다 적어 볼게요. 자, 조립제법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조립제법은 주어진 이 인수분해 한 식의 개수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x제곱이 없으니까 유의하세요. x제곱의 개수는 0인 거죠. 그리고 상수항까지 이렇게 쭉 적은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므로 x 마이너스 뭐일 때 이 네모에 들어가는 걸 여기다 적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조립제법은 여기 있는 거 숫자 내려주고 1, 그 다음에 2개 곱해주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1 내려주고 곱해주고 내려주고 곱해주고 더하면 0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개수로 가지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네, 적어볼게요. 리미트. 자, x-1로 보내고 x 플러스 1 분모, 그리고 분자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인수분해 되는 식이 얘네들을 개수로 가지는 식이죠.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됐으니까 약분해주고 리미트 x-1로 보내는데 요 식으로 이 극한값 구해주면 되니까 대입해서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여기 인수분해 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조립제법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뭐 빠르게 풀 수 있는 정확한 방법 이거 한번 추천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밑에 있는 이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이 곡선, 즉 이 함수에 대한 이 값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처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웠냐면 미분계수가 가지는 기하학적 의미를 배웠어요. 우리 여기에다가 정리하고 갈까요? 미분계수가 가지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죠? 네, 오늘 배웠잖아요. 뭐예요? 이 미분계수는 무엇과 같다? 네, 바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라는 거였죠. 네,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하면은 미분계수를 떠올릴 수 있으면은 오늘은 잘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까지 잘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계수 관련된 부분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그 전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 배웠고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연속. 그리고 미분계수를 구할 때 늘 이 극한 구하는 것을 이렇게 늘 사용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연속과 관련된 내용이 아직 없었죠. 근데 이 미분계수, 미분과 이 연속이라는 게 또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분계수가 아니라 뭐 미분이라는 이 개념과 그리고 연속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약간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들 수고하셨고 이게 이번 주 원격 수업 마지막이죠. 다음 시간에 요 8번 학습지 뒷면 이어서 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7번, 8번 학습지 이번 주에 한 거 꼭 챙겨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와야겠죠? 학습지 잘 챙겨서 등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